자, 오늘 ERP 회계인사 컨설팅 13강 수업 들어가겠습니다. 자, 오늘 마찬가지로 저번 시간과 똑같이 ERP 핵심, ERP 구축의 회계관리 기초정보에 더 실무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계정과목 등록서부터 하게 되겠네요. 자, 먼저 회계관리의 기초정보관리의 계정과목 등록, 요건 이제 들어가는 순서입니다. 순서. 자, 계정 과목은 시스템의 기본 계정으로 등록되어 있으며 회사 특성에 따라 수정하거나 추가하여 사용할 수 있다. 말하자면 내 회사에 맞게끔 어떤 회사 같은 경우에는 소모품비를 사무용품비를 쓰지 않습니까? 사무용품비로 바꿔줄 수 있다는 얘기죠. 회사에 맞게끔. 그 다음에 핵심 ERP에서는 계정 과목의 관리 항목을 등록하여 관리 내역 현황 등 관리 항목에 따른 보고서를 조회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계정 과목을 세분화하여 세목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래서 우리가 뒤에서 보시면 뭐 통신비다, 복리후생비다, 여러가지 등등들 접대비 같은 것들을 세목 추가로 해서 세분화해서 분계도 이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자, 1번 계정 과목에 따른 다음의 관리사항을 등록하시오. 영업외 비용에 대해 93,936번. 그 말하자면 여기 뒤에 00번은요 세부 내역입니다. 세부 과목에 우리가 들어가는 번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뒤에 보시면 아실 거니까 매출채권 처분손실 계정 과목을 등록하시고 또 영업외 비용 코드 범위에서 93,700번 수수료 비용을 계정 과목을 등록하시고 판매 관련 접대비 과정에 대하여 세분화하여 관리한다. 세목을 등록하시어 접대비의 식대, 접대비의 선물, 접대비의 경조사비, 접대비의 기타 네 가지를 우리가 접대에서도 나눠주겠다 이겁니다. 세부사항으로. 네 번째 통신비, 판매외 관리비, 제조경비 계정에 관리 항목으로 L3, L3 전화번호를 등록하고 필수 항목으로 지정하시오. 한번 이것을 프로그램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매출채권 처분 손실을 우리가 등록하라고 그랬죠.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우리가 936번을 찾아서 우리가 하시면 되는데, 자, 여기서는 만약에 찾기 어려우시면 요 계정별을 눌러서 우리가 누르면 화면이 바뀝니다. 그래서 컨트롤 F 찾아 바꾸기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가 찾아서 찾는 거 있잖아요. 그 매출채권 처분 손실을 치게 되면 찾게 됩니다. 다시 또 계정별로 눌러서 다시 또 입력하셔야 됩니다. 그 대신. 자, 그래서 여기 그 번호가 나왔으니까 94,600번, 936번 매출채권 처분 손실을 우리가 계정 과목에 쳐두고 그 다음 엔터 치게 되고 그러면 우리가 또 하나 선생님입니다. 그럼 또 여기다 또 하나 복사해서 갖다 붙여넣게 되니까 두 번 칩니다. 계정 과목과 계정 과목 보조 언어 두 번 치게 되면 이렇게 이루어지고 끝자리가 맞춘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 간격을 우리가 눌러주시면 여러분들 이렇게 처음부터 끝자리가 딱 맞게 됩니다. 시험하고 상관이 없지만 그냥 이쁘게 할 수 있게끔 여건을 만들어 드리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매출채권 처분 손실 등록하는 게 우리가 계정 과목 등록에서 들어가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수수료 비용은요. 이건 937번이라고 그랬죠. 바로 밑에 여기 수수료 비용 두 번 치시서 우리가 출력 계정에서 간격 F8번 누르면 첫자부터 끝자까지가 딱 맞게 됩니다. 당연히 요 일반 입력 가능하다고 얘기하면 되겠고요. 꼭 요거 입력하셔야 됩니다. 접대비 세목 추가. 이 접대비는 이 꼭대기 813번에 커서를 갖다 놓고 세목 추가를 해서 계속 4개를 해야 됩니다. 여기 뭐 세목 여기다 놓고 세목 추가하면 들어가질 않아요. 접대비 전체 접대에 놓고 두 번째 것도 세목 추가. 접대비 여기다 놓고 커서 갖다 놓고 세목 추가해서 세 번째 것, 네 번째 것도 입력을 다 하시는데 이렇게 똑같은 원리로서 가능하게 만들어 주시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같은 방법으로서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번째 관리 항목 추가라고 나와 있죠. 여기서는요
우리가 전화번호 등록, 통신비 있습니다. 이 통신비를 찍어서 우리 여기에다가 우리가 앞에서 했던 전화번호를 우리가 입력하는 것을 여기다가 F2번 눌러서 L3을 찾아서 전화번호를 그대로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는 차변이 필수라고 그랬죠? 차변을 필수로 여러분들이 해주시게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회계 초기 2월 등록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시스템 관리, 초기 2월 관리, 회계 초기 2월 등록이라고 나왔죠.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등록하는 순서가 들어가는 것이고, 재무제표는 정기와 단기의 비교식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당해연도 중에 개업한 경우가 아닌 계속기업은 단기 자료는 내년도로 2월 시킬 수 있으나, 정기의 자료는 프로그램에 반영이 되어 있지 않으므로 초기 2월 관리에서 입력한다. 자, 그 중에서 우리가 보시면 정기분 재무상태표와 거래처별 초기 2월이 같이 나갑니다. 그래서 우리 뭐 다른 프로그램은 정기분 재무상태표 따로 하고 거래처 초기 2월을 따로 하는데, 이거는 정기분 재무상태표 입력하시면서 뭐 외상 및 채권 채무에 대해서 우리가 세부 사항까지 같이 기록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계속기업의 정기분 재무상태표의 계정 과목을 입력 후 관련 거래처별 내역을 동시에 입력한다. 이때 화면 하단부에 거래처별 내역을 입력하면 상단에 계정 과목 금액이 자동으로 집계 된다. 이거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죠. 여러분들한테 실기를 좀 많이 보여줘야 되는데, 먼저 이렇게 한번 떠들고 상황 봐서 한번 프로그램을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재무상태표가 나왔겠죠. 우리 전년도 우리 재무상태표가 나와 있는 것을 그대로 다 치는데, 중요한 건 요 미처분 이익금은 2월 이익 잉여금으로 고쳐서 입력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예적금 현황도 이렇게 나와 있고, 외상매출금 내부도 이렇게 나와 있고, 바드럼도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나오시는데, 요 이제 어음번호는 앞에 020, 요건 은행번호입니다. 은행번호. 은행번호고, 그 다음에 20, 뭐 19 이렇게 나온 거 있죠? 이런 것들은요, 우리가 20, 19뭐 1, 2, 3일 여기까지가 날짜, 발행한 날짜. 그 다음에 1, 2, 3, 4, 5, 6, 7, 8, 9 9자리 끝자리가 이것이 어음의 고유번호입니다. 그래서 3자리, 그 다음에 8자리, 9자리 총 20자로 전자어음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발행은 2019년 12월 30일 돼 있죠? 만기는 2020년 7월 31일 돼 있네요.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요거 자수라고 하는 것은 배서인이 있으면 타수, 배서인이 없으면 자수가 되겠죠. 우리는 다 거의 다 시험 문제는 자수로 나오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입력을 하시는데, 우리가 내가 다 입력하는 것은 어음만을 좀 보겠습니다. 받으러오면은 이렇게 쳐서 어음번호 입력하고 보관, 만기 날짜 치고 발행 일자 치고 전자 자수 이렇게 다 해주시면 여러분들이 좀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 입력하셔서 이거 다 끝난 다음에 더 이상 입력할 게 없다 그러면 ES 빠져나가려면 바로 또 커서가 밑에다 계속 진행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정기분 재무상태표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면 이렇게 우리가 기초 제품 재고액 플러스 단기 제품 제조 원가, 이게 단기 매입액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기말 제품 재고액을 빼주면 매출효과 공식이 나온다. 요 공식을 여러분들이 꼭 알고 계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요 매출액인데, 이 매출액은 여기서는 원래는 매출 환입 및 애누리와 매출원이 안 나와서 그냥 빼주지 않았는데, 있으면 빼줘서 순매출액이 요 꼭대기에 나오는 겁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매출 총이익에서 우리가 판매비와 관리비를 빼주면 영업이익이 나옵니다. 시험 문제 많이 나옵니다.
영업이익. 영업이익에서 영업 외 수익을 더하고 영업 외 비용을 빼주면 법인세 비용 차감 전 순이익이 나와요. 여기에서 법인세 비용 차감 전 순이익에서 법인세 비용을 빼줘버리면 당기 순이익이 나오겠죠. 이렇게 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그 화면은 이런 식으로 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차액이 발생되는 게 당기 순이익이 이런 식으로 발생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 보셔서 들어가신 거고요. 자, 그래서 요걸 그대로 보셔서 당기 제품 제조원가가 나왔겠죠? 그래서 여기 쭉 보시면 요 합계까지가 다 차변이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 기말제공품 재고액 타계정으로 대체 당기 제품 제조원가 요 세 가지만 대변에 있습니다. 그래서 차변과 대변의 금액을 합쳐줘야 되겠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화면을 보시면 원재료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초재고액 플러스 당기 매입액 마이너스 기말 원재료 재고액을 빼줌으로써 원재료비가 나온다는 얘기죠. 두 개 더해서 이걸 빼주기 때문에 전체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행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정기분 재무제표를 다 작성을 했고요. 자, 이제부터는 일반 거래처. 우리가 일반 거래에, 우리 일반 전표에다가 입력하는 것을 배우겠습니다. 일반 거래처 입력에서는 회계관리에, 전표 장부관리에 전표 입력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거래자료를 발생하면 프로그램이 요구하는 형식에 맞추어 입력하고 관리하는 작업이 전표 입력이다. 이는 회계 정보를 처리함에 있어 가장 핵심적인 작업이며 사실상 이로써 회계 정보 처리가 완료되었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그 분결하게 되면 우리가 승인이 나와요. 그래서 사실상 승인으로서 회계 처리가 완료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 비중이 크다. ERP에서는 판매 수금 정보와 구매 정보, 급여 정보 등을 각각의 모듈에서 처리하는 다음 마지막에 회계 처리를 통해서 미결 전표를 생성한다. 회계관리에서는 이렇게 발생된 전표 승인 해제 메뉴에는 승인 처리함으로써 회계의 업무, 모든 업무에 반영되도록 하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양쪽에서 다 미결 넘어온 것을 회계과에서 승인을 해주는 거죠. 이런 과정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옆에 보시면 우리 전표 입력의 승인 전표, 계정변환장 등 제장부의 재무제표 반영이라고 나왔죠. 관리 항목은 관리 항목 원장과 관리 내역 현황, 관리 항목별 원가 명세서, 관리 항목별 손익계산서 등에 반영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걸 보시면 미결전표가 다 이루어졌지만 미결전표에서 승인전표로 다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판매에서 또 나왔으면 이렇게 승인 처리가 돼서 승인전표로 이루어지게 돼서 우리가 부가세와 원가관리가 들어가고 어음관리와 결산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거는 흐름을 말씀을 드린 거고요. 보시면 영업부에서는 매출처에 접대하기 위한 목적으로 접대용 선물 20세트 80만 원을 대형 쇼핑에서 구입하였으며 국민카드를 결제했대요. 그럼 당연히 뭐가 되겠죠? 차변에 접대비가 되겠죠? 접대비 80만 원, 대변에 카드를 결제했으니까 이것은 재고자산이 일반적인 상거래가 아니기 때문에 외상을 쓸 수가 없고 미지급금으로 처리가 된다는 얘기죠. 여기는 여러분들 미지급금에는 국민카드가 또 들어가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분계가 다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화면이 이루어지게 되면 여러분들이 제가 전표를 한번 쫙 보여드린 겁니다. 한 예를 들어서 아까 통신비 있죠? 이렇게 다 따로따로 되는 게 뭐냐면
전화번호 하나마다 금액이 다 다를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다 해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분계가 이루어지고 요 노란색을 입력을 안 하면 그 다음으로 넘어가질 않습니다. 또한 저장도 되질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거 잘 알 수 있도록 하세요. 자, 첫 번째, 계정별 원장을 조회하여 우리가 3월 한 달 동안 매상 매출금의 회수액을 확인하면 얼마인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계정별 원장에 들어가셔서 날짜는 2020년 3월 달 거니까 3월서부터 3월 31일까지 쳐서 F2번 눌러서 매상 매출금 치게 되면 엔터 치면 다 나오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나와서 우리가 한 달 동안 회수액을 물어봤죠. 그러면 회수액이라고 하면 차변의 현금이 되겠고 대변의 외상 매출금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대변의 200과 300 합쳐서 500만 원을 회수했다는 뜻이게 되겠죠. 두 번째, 관리 내역 현황을 조회하여 우리가 3월에 전화요금에 가장 많이 지출됐던 전화번호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 전화번호도 세 가지를 다 이렇게 입력해야 되겠죠. 그래서 내가 통신비를 따로따로 한꺼번에 하지 않고 따로따로 하는 이유가 이런 것까지 다 세부사항까지 다 찾기 위해서 이렇게 묶어서 하질 않고 별도로 다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제일 많이 나간 것은 1588에 1234 35만 원이 제일 많이 나갔네요. 그래서 답은 전화요금 제일 많이 나간 거 3월달 L3 쓰기놓고 우리가 관리내역 요거 번호는 F2번 눌러서 1번서부터 1, 2, 3번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죠? 그 중에서 다 조회했는데 3월 말일까지 조회했는데 통신비 땅 둬서 F2번 눌러서 쫙 513서부터 814번까지 우리가 다 조회했더니 세 가지 중에서 1588에 1234가 제일 많은 금액이 나왔다는 얘기예요. 자, 이번에는 받으러움 거래 입력입니다. 어음이란 상거래 물품 대금의 지급수단이 하나로 일정 금액을 약속한 기일에 지급하겠다는 유가증권이다. 영업활동에 의한 판매 대금을 약속 어음으로 받았을 때 차변에 받으러움으로 처리하며 보관 중인 어음을 배서나 할인 등의 사유 발생 시 대변에 받으러움으로 배서양도하면 무조건 대변에 받으러움이 되겠죠. 표시하며 반지 처리를 한다. 그래서 110번에 받으러움 계정에는 받으러움이라는 연동 항목이 연결되어 있어 전표 입력 시 110번에 받으러움 계정 입력하면 자금 관리에 받으러움 명세 등이 상태별로 정리해 줍니다. 자동으로 뜨게 돼 있어요. 입력하게 되면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어음을 보유했을 때는 차변에 받으러움, 대변에 외상 매출금, 전자음을 배서 양도했어요. 그럼 받으러움은 차변에 있던 거 대변에 가서 없어지고 우리가 무슨 외상 매입금이 뭐 갚았겠죠. 전자음 할인은 우리가 어음으로 할인할 때에는 매출채권 처분 손실이라는 금액으로 입력합니다. 받으러면 당연히 대변에 가겠고요. 만기 결제에도 대변에 받으러이 가고 돈이 들어오게 되겠죠. 근데 어음이 부도가 됐을 때는 차변의 부도음과 수표로 분괴가 이루어집니다. 받으러면 당연히 대변에 가겠고요. 또한 전자음의 수탁 보관은 회계 처리 없다고 나왔죠. 자, 이렇게 해서 회계 원리가 이렇게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받으러면 900만 원 된 거죠. 자, 그 다음에 4월 2일 날 관리부 박건양에게 경인산업으로부터 받아 보관 중인 약소고음 1600만 원 발행인 쭉 나와 있죠. 이렇게 해서 어음에서 지급이 쭉 나왔습니다.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봤을 때 보시게 되면 우리가 어음을 1600만 원짜리를 우리가 그대로 바꿔주셔야 되겠죠. 여기에 번호는 제가 전자음으로 바꿨어요. 나오는 대로 그대로 해주십시오. 호소 1, 2, 3, 4 하지 말고. 자, 그래서 여기는 번호가 여기 나와 있는 그대로 020, 2019, 1231, 1, 2, 3, 4, 5, 6, 7, 8, 9로 할 거예요. 그걸 선택하셔서 하시면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바드럼 칠 때 꼭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우리가 매출채권 처분 손실, 당좌예금 다 치고 대변에 바드럼 칠 때 이렇게 하단부에 쳐서 나오게 되면 처리를 누르게 되면 요거를 처리 주는데 요게 조그만 체크 표시를 하셔야 됩니다. 하시고 처리 누르고 원하는 거 다 찍고 국민은행 당좌 찍고 그 다음에 처리 누르시면 확인하시면 밑에 하단부가 뜨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입력하시는 건 여러분들이 한번 스스로 좀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5월 1일 날 재무상사로부터 받아 보관 중이던 약속은 900만 원. 아까 1번에서 900만 원 받았던 거 있었죠? 요것을 만기가 돼서 국민은행에 당장인계제 입금되었대요. 아까 한 달짜리 있었죠? 받았다 놓으면 차변에 있던 거 대변에 가서 없어지고 차변에 당좌예금이 되겠죠. 그래서 들어가시면 우리가 받으러 입력할 때 당좌예금 입력하고 대변에 받으러 입력할 때 입력을 땅 치게 되면 이 반제 처리 팝업창이 뜹니다. 마찬가지로 체크 표시하시고 처리 누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만기 결제면 만기 결제, 할인이면 할인 이렇게 다 찍어 놓고 국민은행 당좌 표시하고 확인 누르게 되면 우리가 그리고 끝까지 엔터헤드 치게 되면 상단에 승인이라고 떨어질 때까지 엔터를 꼭 치셔야 됩니다. 자, 1번 받으러 명세서를 조회해서 5월 중에 만기 결제된 어음으로 거래처와 금액은 얼마인가? 자, 그러면 우리가 자금관리에 회계관리에 자금관리에 받으러 명세서를 들어가셔서 만기 일자를 치셔서 5월부터 2020년 5월 1일부터 2020년 5월 30일까지 쳐서 엔터테드 땅 치게 되면 요게 여러분들이 결제가 나오겠죠. 여기서는 900만 원이 나오겠는데 재민상사 900만 원이 답이 되겠죠. ERP는 조회를 잘 하셔야 돼요. 입력보다는. 두 번째, 받으러 명세서를 조회하면 경인산업의 어음 1600만 원을 만기가 처리 상태가 옳은 것은 이라고 나왔죠. 여기에서는 우리가 쭉 보시니까 우리가 어음을 2020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쭉 봤습니다. 7월 30일까지 봐도 좋고요. 다 봐서 두 개를 다 찢어보니까 여기에 옳은 것은 이라고 나왔죠. 할인이라고 나왔네요. 경인산업 거. 재미사가 볼 거고 경인산업 찍으니까 할인이네. 답은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네, 4번째 지급어음 거래 입력. 지급어음이란 상거래에 발생하는 어음상의 채무를 처리하는 계정으로 약속어음을 발행하려면 먼저 금융기관으로부터 교부받은 약속어음 용지 아니면 전자어음 용지를 등록한 다음 발행한다. 받을 어음은 어음 등록이 없지만 지급어음이 꼭 어음 등록을 하고 상대방에게 어음을 발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급어음은 최초 발행자가 어음 등록을 하는 거지 받는 사람은 어음 등록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252번 지급어음 계정에서 지급어음이라는 연동 항목이 연결되어 있어 252번에 지급어음 계정으로 입력된 자료는 자금관리의 지급어음 명세서와 자금 관련 보고서를 자동 반영하게 된다 이렇게 나와 있죠. 전자음 용지로 용지 수령이라고 나왔죠. 요것은 뭐 우리가 회계 처리는 없는 것이고 전자음의 발행, 전자음 발행일 때는 뭐 차변의 외상 매입금이라 가정했을 때 대변의 지급어음 이럴 때 어음 등록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먼저. 자, 그 다음에 전자음의 결제는 우리가 전자음 결제는 어음 등록할 필요가 없죠. 맨 처음에 발행한 것을 내가 걷어들여서 내가 당좌수표를 발행해서 지급한 거니까. 그래서 지급어음은 대변에 있다가 차변에 가서 없어지게 되겠죠. 이런 식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공개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첫 번째, 5월 3일 날 갈부의 박건양은 거래은행인 국민은행으로부터 전자음 우리 한매만 할게요. 타가를 하지 않고 여기는 종이어음으로 나와서 내가 여기 밑에는
여러분들 보시면 전자어음으로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번호도 내가 어음으로 다 바꿔놓겠습니다. 자, 그래서 번호는 이렇게 만들어 놓을 테니까 이 앞에 번호가 있죠? 004 20 20 0506이라고 이거를 수정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어음 등록을 하는 거예요. 이건 어음 등록하는 것이 분계에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급어음 명세서 들어가셔서 요 상단에 어음 등록을 누르게 되면 이렇게 나와요. 요것을 여러분들이 그대로 해주고 앞에가 004 은행 코드 따로 하고 그 다음에 2020 그 다음에 0506 1, 2, 3, 4, 5, 6, 7, 8 번호 뒤에 9자리 있죠? 그걸 여러분들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한매로 할게요. 이렇게 해서 등록하면 요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에서 어음을 등록하시겠습니까? 예 누르시게 되면 이렇게 수불부로 들어가면 이렇게 자동으로 수령이라고 자동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1번은 어음 등록만을 하면 되겠죠. 두 번째, 5월 6일 날 관리부의 박건양은 우리가 경인산업의 원재료 외상대금 1,000만 원에 대해 전자음을 발행하여 지급하였다. 어음 번호는 쭉 나와 있죠. 아까 그처럼 004 2020 056 0506 1010 20203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앞에 거를 지금 제가 이렇게 좀 해놓은 거예요. 앞에 거 수정해야 되는 건데. 자,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외상매입금을 내가 지급하기 위해서 어음을 지급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한매 아까 어음 발행한 거 있었죠? 요거를 우리가 들어가는데 차변에 외상매입금 입력하고 대변에 지급어음 입력할 때 여기에 팝업창이 하나가 뜹니다. 요것을 여러분들이 요걸 다 들어가셔서 여기 어음 등록을 해야 되겠죠, 원래는요. 근데 우리는 여기에서 아까 등록을 했기 때문에 여기 노란 데에서 F2번 누르면 요 팝업 창이 뜹니다. 요걸 아까 1번에서 입력했던 걸 선택을 하고 확인하시면 이렇게 입력이 가능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지급어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아까 1,000만 원을 우리가 6월 7일 바로 지금 2번 문제 했던 거죠. 지급어음 대변에 있던 거 차변에서 없어지면서 반제 처리가 되겠죠. 그래서 그거 선택 체크 표시하고 선택해서 확인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우리가 당좌에 입력하시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꼭 여러분들이 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번 지급어음 명세서를 조회하면 6월 중 만기 결제 처리된 어음의 거래처와 금액은 얼마인가 이렇게 말했죠. 그럼 6월 중이니까 우리가 1월서부터 12월 말일까지 아니면 6월 중까지만 해도 좋고요. 엔터도 땅 치니까 하나가 나왔네요. 어디 거? 경인산업 거. 금액은 1,000만 원. 이렇게 되겠죠. 결제라고 써 있죠. 이렇게. 자, 네 번째, 기간비용입니다. 이 기간비용이라고 하는 것은 선급비용, 선수수익을 얘기하는 거예요. 보험료나 이자비용 등 기간비용과 이자수익 등의 기간수익은 발생 시 보험료의 비용으로 처리하다가 결산 시 선급비용 아니면 선수수익으로 대체하여 손익계산서에서는 당기분만 적용하고 차년도 이후분은 재무상태협회에 보고한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핵심 ERP에서는 133번 선급비용과 260번 선수수익 계정의 연동 항목으로 기간비용이 등록되어 기간비용 현황에서 당해연도분과 당해연도 해당분을 조회할 수 있으며 결산 대체 분계도 자동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기간비용이라는 것이 비용만 뜻하는 게 아니고 기간비용이라는 것은 우리가 기간 수익까지 같이 보셔야 되는 거예요. 기간비용, 기간 수익은 항상 선급비용과 선수 수익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 내년도 차기의 연도까지 내가 돈을 지불했거나 차기 연도까지 내가 돈을 받는 경우를 이걸 기간비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자동으로 분계가 이루어지니까 여러분들이 입력만 잘하시면 결산 분계가 자동으로 이루어져요. 자, 기간비용의 비용 처리할 때는
우리가 회계 처리할, 자산 처리할 때가 있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가 비용 처리는 보험료 지급 시 차변의 보험료, 대변의 보통예금인데 요걸 우리가 결산할 때는 보험료를 차변에 있던 거 대변에 가서 선계 처리하고 선급비용을 발생을 시킵니다. 자, 그런데 자산회계 처리에서는 우리가 처음에 우리가 비용 처리할 때는 차변의 보험료는 보험료를 분기했는데 자산 처리는 보험료로 가지 않고 도서인세비 모든 비용을 선급비용으로 처리를 해서 선급비용을 차감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과분을 차감하는 거고 비용 처리는 미경과분을 분기하는 거고 자산 처리는 경과분으로 분계가 이루어진다라는 얘기입니다. 기간 비용에서는 총 지급액에서 곱하기 경과일수, 총일수분의 경과일수로 들어가면 되겠죠. 올해가 2020년도면 366이 되겠고, 이건 4년마다 주기 나오기 때문에 내년도는 365일이 되겠죠. 자, 총 일수 계산 방법은 우리는 다 양편 넣기, 아무 조건이 없으면 상법에서는 원미만 절사, 원미만 버림이요. 그 다음에 무조건 양편 넣기 계산이고 곱하기, 나누기, 플러스, 마이너스 순서대로 우리가 사칙 연산도 순서가 있어요. 나누기 곱하기 같이 있으면 곱하기 먼저 하고 나누기, 그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 순서대로 하셔야 되는 겁니다. 양편 넣기는 첫째 날과 끝의 날을 다 더해준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초일산입, 기간 계산 시 초일은 포함하고 말일은 포함하지 않는 것. 말일산입, 기간 표시 시 말일은 포함하고 초일은 포함하지 않는 것.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보통 양편 넣기로 아무 조건이 없으면 다 양편 넣기로 계산이 이루어진다. 첫째 날과 끝의 날을 다 더해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 사업자 등록에 의하여 회사 등록하시오. 6월 16일 날 영업부 서성주는요. 2020년 6월 16일부터 2020년 6월 15일에 대하여 영업부의 차량보험료라고 그랬죠. 6월 2021년도죠. 2021년 6월 15일까지 우리가 영업부 차량의 종합보험을 중부화재보험에 계약하고 보험료 8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자, 맞죠. 서하전자는 납부 시 성급비용 계정으로 사용하며 자산 처리했다는 얘기죠. 결산 시 우리가 보험료 계정을 대체한다. 그럼 요건 자산 처리니까 6월 16일 날은 차변에 성급비용 80만 원, 대변에 현금 80만 원으로 분계가 이루어졌다는 얘기예요. 요 분계할 때 여러분들 요 성급비용의 요 대체 분계, 요 영업부고 기간은 2020년부터 21년도 6월 15일까지예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기간을 다 입력하시고 양편 넣기까지 계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봤더니 2번을 보니까 12월 31일 날 기말 정리 사항으로 당해연도 기간 경과분에 해당하는 성급비용을 보험 계정으로 대체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성급비용은 우리가 이렇게 우리가 경과분을 분기가 된다고 그랬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기간 비용을 현황으로 들어가셔서 위에 꼭대기 상단에 우리가 전표 생성을 눌러 주시게 되면 이게 떨어집니다. 그럼 요거를 고치셔야 돼요. 처리 기간을 2020년 1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해서 우리가 그대로 쳐서 우리가 전표 발행하면 되겠죠. 발행하면 이렇게 전표가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해주시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보셔서 이렇게 전표 처리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들이 계산하는 방식을 뒤에서도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간비용 현황에 조회하면 2020년 6월 말 현재 보험료는 기간 미경과분의 성급 잔액은 얼마인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자, 그래서 기간비용을 조회하셔서 여러분들 보시면 성급 잔액을 물어봤단 말입니다. 요것이 우리가 6월 달까지 보시면 성급 잔액 767135 나왔죠? 요게 답이 되는 거죠.
2번 7월 9일 날에 결산을 수행하는 경우 보험료 기간 경과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오른 것은 이라고 나왔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우리가 아까 자산 처리했었죠. 성급병이 차변에 있던 거 대변에서 없어지는데 요게 대변에 없어지는 것을 7월부터 9월까지라고 그랬잖아요. 7월부터 9월까지만 67,921원, 67,921원, 65,730원 세 가지를 다 더한 게 20157이고 나온 거죠. 그래서 답이 그래서 2번으로 이루어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섯 번째, 유가증권 거래 입력이라고 나왔어요. 자, 유가증권에 관련 계정은 우리가 107번 단기 매매 증권으로 우리가 바꿀 거고, 그 다음에 118번의 투자 유가증권 계정 과목을 유가증권에 연결해서 우리가 요것은 이따가 매도 가능 증권으로 바꿔 놓을 겁니다. 자, 그래서 매도 가능 증권으로 바꿔 놓을 거예요. 그냥 유가증권 107번은 단기 매매 증권으로 고칠 거고, 178번의 투자유가증권은 매도 가능 증권으로 우리가 연결을 바꿔놓겠습니다. 자, 그래서 계정 과목 우리가 계정 과목 입력해서 바꿔주시면 될 거예요. 자, 유가증권의 회계처리 요약이라고 나왔죠. 자, 시장성인 유가증권, 차변의 단기 매매증권, 대변의 보통요금, 비상장적인 유가증권 매입, 대변의 매도 가능 증권, 대변의 보통예금, 단기 매매증권 매입 시 부대 비용은 수수료 비용을 900번대 수수료 비용으로 더하는 거지 800번대의 판관비로 수수료 비용하면 안 됩니다. 유일하게 단기 매매증권 매입할 때 모든 비용은 수수료 비용을 900번대 수수료 비용으로 영업의 비용인 수수료 비용으로 처리가 가능하다는 거. 그 다음에 결산 시 유가증권 평가할 때는 이익 보면은 단기 매매 평가이익, 손실 보면 단기 매매증권 평가 손실로서 아니면 매도 가능 증권 평가이익, 대변의 매도 가능 증권, 차변의 매도 평가 손실을 차액만 가지고 분계가 이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또한 유가증권을 처분할 때는 처분이익, 처분 손실이 생기겠죠. 근데 이 처분이익, 처분 손실인데 거기에 대한 당연히 수수료 비용이 들어갈 거 아니겠습니까? 모든 재비용은 우리가 수수료 비용이라고 별도 처리하지 않고 이익이 생겼으면 이익에, 그러니까 이익이 대변에 가야 되겠네요. 이게 잘못 가 있는데 차변에. 대변에 가야 되고 차변에 매도가평 손실이 차변에 가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익이 생기면 비용에서 이익에서 빼주면 되겠고 손실이 생겼으면 비용을 더해서 단기 매매 증권 처분 손실로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 매매 증권도 이렇게 다 쓸 때 주식이면 주식, 공채면 공채 선택하시고 우리가 요거 다 입력하셔서 날짜 그대로 다 입력하셔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입력이 가능하도록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또 마찬가지로 매도관증권도 차변의 매도관증권 2,400만원, 대변의 보통예금 2,400만원으로 분계가 이루어져야 되겠죠. 첫 번째, 유가증권 명세서를 조회하여 기말 기준 보관 중인 유가증권은 몇 종인가? 그래서 우리가 유가증권 명세서를 들어가 보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두 가지가 나왔네요. 이 두 종목이 되겠네요. 두 종목. 두 번째, 유가증권 명세를 조회하여 12월 30일 현재 증권번호가 쭉 나와 있죠? 주식의 주당 5,000원에 평가되었다면 결산 시 분계는 이라고 나왔어요. 아까 1,400만원짜리였잖아요. 이걸 1,000만원에 했단 얘기예요. 2,000 곱하기 5,000원, 5,000원 계산하니까 1,000만원 나왔단 얘기죠? 1,400짜리를 1,000만원에 평가했다 그러면 400만원만큼 손해봤단 얘기네요. 답은 2번이 답이 되겠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 여러분들 차시 예고에 대해서는 우리가 매입 매출 전표, 부가세 신고서에 반영되는 걸 여러분들한테 드릴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 다음에 여러분들 갈 때는 또 이것은 전표 입력은 똑같은데 5번, 6번을 이용해서 우리가 여기는 아까 일반 전표에서는 차변 대변에 이루어져서 분계를 직접 했지만 여기는 팝업창을 이용해서 5번, 6번을 이용해서 우리가 부가세 신고서에 반영하는 것들을 배우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지금 일반 전표까지 간단 명료하게 했지만 여러분들한테 한 번 더 실무로서 한번 꼭 보여드리고 싶은데 이거 같은 것 여러분들이 꼭 한번 풀어봤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렇게 해서 잘 해주시기
부탁드리고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마쳐드리겠습니다. 고생들 많이 했습니다. 감사합니다.